어느 날 서울의 한 주차장. 오래된 차량 안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싸늘한 몸. 그는 한때 대한민국을 웃게 했던 인기 코미디언이자 배우 안재환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곁에는 고요한 침묵과 함께 거액의 빚, 무너진 사업의 서류들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엔 세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방송인 정선희와의 결혼 생활을 둘러싼 끝없는 논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대체 무엇이 그를 그 외로운 차 안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차량에서 발견된 의문사, 사업 실패와 거액의 빚 스캔들, 그리고 정선희와의 결혼 생활 논란이라는 세 가지 비밀을 따라 안재환의 웃음이 사라져간 여정을 되짚어 보려 합니다. 1972년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 안재환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능이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학교에서 늘 반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고 어른들 앞에서도 주저없이 재치를 부리는 성격이었죠. 그러나 그 명랑함 이면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결핍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새기며 자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무언의 강박은 훗날 그를 정상으로 끌어올린 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그는 연극과 코미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990년대 초반의 한국 방송가는 서서히 대중오락 중심으로 재편되던 시기였고 스타 개그맨들의 이름이 연일 신문 지면에 오르내리던 때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극 무대에 뛰어들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는데 그 시절 그를 기억하는 동료들은 무대에 오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회상하곤 했습니다. 작은 소극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대사를 외우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생활. 성공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멀기만 했지만 그는 자신이 언젠가 대중의 환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1990년대 후반 그는 방송계에 입성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역과 단발성 코미디 프로그램 출연에 그쳤지만 그의 특유의 순발력과 밝은 이미지가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죠. 대중은 그를 밝고 유쾌한 청년으로 기억했고 그 역시 그런 이미지를 지키려 무던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선 오랜 무명 생활의 불안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이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시기부터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주 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웃음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웃음이 언제 자신을 떠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절 그는 연예계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코미디뿐 아니라 사업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계속 몰아붙였죠. 당시 많은 방송인들이 연예기획사나 유통업에 투자하며 부수입을 창출하던 분위기였고 그는 그런 흐름에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러나 자본도 경험도 부족했던 그에게 사업의 세계는 낯설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 작은 결정은 훗날 그를 파국으로 몰고 갈 첫 번째 균열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웃음이 가장 빛나던 바로 그 무렵 안 보이는 곳에서 작은 금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년면배열로 2000년대 초반 안재환은 드디어 대중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시트콤, 토크쇼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고 특유의 재치와 입담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유쾌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였죠. 당시 방송가 관계자들은 그가 출연하는 순간 현장이 환해졌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조명 아래에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불안과 압박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그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며 연예인 사업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연예계 활동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패션 브랜드, 외식업, 유통사업 등 여러 분야에 손을 댔고 때로는 수억 원대의 투자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사업이 성공을 거두며 그는 언론에서 재테크에 능한 연예인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경험 부족과 관리 부실로 인해 수익보다 지출이 더 커져가고 있었고 그 겉모습의 성공 뒤에는 늘 불안한 대출과 빚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는 늘 웃음을 지었지만 주변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점점 커질수록 그만큼 리스크도 커졌고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여러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가 웃는 얼굴 뒤로 점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방송인 정선혜와의 사랑을 공개하며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연예계의 이상적인 커플로 비쳤고 결혼 발표 당시 수많은 축하가 쏟아졌죠. 하지만 이 결혼은 동시에 그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되었습니다. 대중의 시선 속에서 이상적인 남편이자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더욱 옥죄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부터 그의 심리적 불안정이 한층 심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랑과 성공, 그리고 빚이라는 세 갈래의 줄 위를 동시에 걷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던 시기였지만 사실상 그의 삶은 가면 위에 서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대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밝아질수록 그 뒤편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재환의 사업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외식업과 패션 브랜드에 쏟아부은 자금은 회수되지 않았고 관리 부실과 투자 실패가 겹치며 수억 원대의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시기 수차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지인들로부터도 큰돈을 빌려 쓰는 일이 잦았다고 전해집니다. 언론에서는 여전히 그를 성공한 연예인 사업가로 소개했지만 실상은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삶이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충격은 그의 심리 상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점점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방송 출연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엔 웃음을 전염시키던 그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고 주변인들은 그를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밝은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결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무너지는 자신을 숨기려는 마지막 방어막처럼 보였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역시 이 시기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선희와의 결혼은 처음엔 대중의 축복 속에 시작됐지만 이후 각종 소문과 논란이 꼬리를 물며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사생활을 둘러싼 근거 없는 추측들이 언론과 온라인 공간을 떠돌았고 어떤 매체는 그의 사업 실패와 부부관계의 갈등을 연결지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해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배우자와의 관계마저 세간의 시선에 휘둘리며 무너져가는 경험은 그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던 그는 결국 대중 앞에서 거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사업도 거의 폐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공식적인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랜 지인들에게 모든 게 나를 떠나가는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웃음의 세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를 누구보다 또렷하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 주변에서는
그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작 그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존심과 두려움, 그리고 대중의 시선이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장 빛나던 순간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오랫동안 차량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숨이 멎은 안재환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곁에는 연탄이 피워져 있었고 차 안은 이미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순간 대중이 사랑했던 웃음의 아이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언론은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고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서의 존재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으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수많은 의혹과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사업 실패와 수억 원대의 빚, 심각한 우울증설, 그리고 결혼 생활의 불화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붕괴되며 결국 그를 외로운 차량 안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가 남긴 채무의 규모가 보도되며 세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빚이 있었다는 주장들이 쏟아졌고 일부 채권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중이 보던 성공한 방송인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그의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선희와의 결혼 생활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망 직후 일부 매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파경 상태였다는 보도를 내보냈고 그가 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결혼 생활의 불화가 그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며 그저 수많은 추측만이 공허하게 떠돌았습니다. 이 논란은 결국 정선희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한동안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며 대중의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누구도 그의 마지막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은 모두 그가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는 줄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으려 했다는 증언들은 오히려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더욱 뼈아프게 전해줍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 당시 한국 연예계 전체에 큰 충격과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상은 더 이상 그가 남긴 웃음을 가볍게 소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미소는 알고 보니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던 한 사람의 절박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진 직후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빈소 입구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대중에게 웃음을 선물했던 그의 마지막 길은 침묵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빈소는 극도의 보안 속에 운영되었으며 가족과 일부 가까운 지인 외에는 조문조차 허락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그의 죽음을 둘러싼 소문과 억측이 지나치게 커져 있었고 유족들은 더 이상의 상처를 막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희는 남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언론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온종일 눈물만 흘리며 빈소를 지켰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한 무책임한 추측이 쏟아졌지만 그 어떤 것도 진실로 확인된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 역시 극심한 충격과 슬픔 속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정선희는 장례식 내내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녀가 그 이후 오랜 기간 방송 활동을 중단한 것도 이 사건이 남긴 깊은 상처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은 그의 삶을 되짚는 특집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과거 무대 위에서 환히 웃던 모습,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 사업가로서의 포부를 이야기하던 인터뷰, 그 모든 장면들이 흑백 화면으로 바뀌어 재생되며 대중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남긴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원망은 없었고 오직 주변인들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문장들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실패를 자신만의 책임으로 짊어지려 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충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의 고통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는지 자책했고, 연예인들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는 그동안 너무 쉽게 웃음을 요구했다. 한 사람의 삶을 너무 가볍게 소비했다는 반성의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여러 방송인들도 방송을 통해 웃음 뒤에 가려진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국 사회가 연예인에게 부여한 가혹한 기대와 압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빈소를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왜 그토록 외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웃음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웃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려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안재환의 죽음은 단지 한 연예인의 개인적 불운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남긴 비극은 어쩌면 한 사회가 만들어낸 집단적 압박의 산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웃음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조금만 침묵해도 평소보다 덜 웃겨도 곧바로 변했다고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대중의 기대는 칭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를 무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족쇄였는지도 모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지인들은 생전에 그가 언제든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 많다, 타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없는 세계, 하루아침에 잊히는 무대 위에서 그는 늘 자신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공포는 그를 성공으로 몰아붙였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그를 무너뜨린 힘이기도 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빚은 단지 결과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쩌면 처음부터 무대 밖에서도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강박은 결국 그를 연예인에서 사업가로 몰았고 그곳에서의 실패는 그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대 위에서의 웃음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고 그의 내면을 파고드는 공허를 감출 수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남긴 상흔입니다. 정선희와의 결혼 생활을 둘러싼 무분별한 소문,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한동안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진실보다 자극을 좇았고 그를 이야기거리로 소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끝까지 피하려 했던 세상의 잔혹한 얼굴이 아니었을까요? 이 채널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웃음을 사랑했다고 말할 때 정말로 그 사람 자신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은 그 웃음을 지탱하던 한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텼고 누구보다 오래 웃음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노력은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비극은 어쩌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끝내 이해가지 못한 한 사람의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모두를 웃게 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사진 속에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절망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마지막 미소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남긴 조용한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정말로 그의 웃음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의 가면만을 사랑했던 걸까요?